이강인 선수가 역시 친정팀 발렌시아를 상대로 강했습니다. 마요르카가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36라운드 발렌시아와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이 경기 마요르카 공식 채널이 올린 사진처럼 이강인 선수가 결승골을 만들어냈고 또 맹활약을 펼쳤죠. 공식 MOM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강인 선수의 활약 속에 마요르카가 이날 승리로 승점 47점이 되면서 원래도 잔류가 확정은 되어 있었지만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날 경기를 이기면 이제 잔여 경기 관계없이 잔류를 확정할 수 있었으나 이날 경기 패배로 인해 만약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질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강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직 남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발렌시아를 상대로 이강인 선수 굉장히 강한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경기 이전까지의 기록인 건데요. 1승 1무 1패이긴 했었는데 그 1패가 교체 투입됐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선발 출전했을 때는 1승 1무로 여태까지 패배가 없었고 이번에 승리를 했으니까 2승 1무가 되는 거고 또 심지어 승리를 거뒀을 땐 골을 넣었고 무승부를 기록했을 때 도움 그리고 이번에 또 승리했을 때 도움을 기록하면서 3경기 연속 그 선발 출전했을 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 거죠. 예, 즉 3경기 모두 공격 포인트를 실제로 올렸어요. 경기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아는 상대 선수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발렌시아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가 뛰었을 때 있던 선수들이 상당수가 그대로 있거든요. 상당수가 아니라 포백 라인은 다 이강인 선수랑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거든요. 예, 포백은 이제 전원 다 그렇게 됐죠. 원래는 그가 죄메르도 있고 한데 이제 죄메르가 지난 경기 이제 경고 누적을 당하면서 이번에 빠지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디아카비가 선발 출전하게 된 거였죠.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경기 때 선발 출전했던 카바니하고 저스틴 클로이베르트 대신에 이제 그 사무엘 리누하고 우고드로를 선발 출전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는 딱 한 자리만 변화가 있었어요. 그 지난 경기 때 이제 안토니오 산체스가 오른쪽 윙백으로 나와가지고 부진했었다 보니까 이번 경기 때 이제 안토니오 산체스 대신에 카데웨레가 선발 출전하면서 과연 어떻게 이제 윙백이 누가 나올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이강인을 왼쪽 윙백으로 배치시키고 마페오를 오른쪽 윙백을 배치시키는 이런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오게 된 거였죠. 사실 이전에 마요르카 경기를 보다 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조금 왼쪽 윙백 위치에서 뛴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경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전술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시작부터 맡겼던 그 역할이 왼쪽 윙백인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었어요. 네,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이제 후반 가거나 이럴 때만 이제 왼쪽 윙백으로 변화를 시켰지 선발부터는 이번이 첫 경기였습니다. 포지션을 보면 아마드 은디아에와 카데웨레가 실제로 윙포워드이기 때문에 좌우 측면에 배치되고 무리키가 최전방이고 바바와 다니 로드리게스가 중앙에 배치되면서 이강인 선수는 왼쪽 윙백으로 뛰었다. 라리가 공식 그 채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 선발 포메이션 나올 때 있잖아요. 카데웨레를 왼쪽 윙백으로 표기를 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경기를 봤을 때 명확하게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백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반전은 그렇게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지도 못했고 마요르카의 공격도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도리어 발렌시아가 공세적으로 나섰는데요. 특히 이제 그 오른쪽 측면 공격을 많이 감행을 했습니다. 이강인이 왼쪽 윙백으로 나왔다 보니까 그쪽을 조금 공략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발렌시아의 첫 번째 슈팅이 나온 거였죠. 그 오버래핑에 올라온 코에이라가 이제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연결했고 이를 이제 세도에 들어오던 알메이다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마요르카의 첫 번째 슈팅은 언제나처럼 이제 이강인 선수의 발에서 나온 건데요. 코페테가 이제 파울을 얻어낸 상태에서 이강인 선수가 정교한 프리킥을 올린 거를 발리엔트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는 이제 파울리스타한테 막혔죠. 바로 앞에서. 그런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경기 전에도 이제 마요르카 지역 언론 그리고 이제 스페인 언론에서도 경고 트러블이 있는 선수가 있다라고 소개를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이강인 선수였는데 꽤 이른 시간에 경고를 받았어요. 예, 그것도 위험 지역도 아니었죠. 이게 그러니까 상대 공격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아니었어요. 심지어. 근데 그 박스 안에서 리노한테 파울을 범하면서 이게 발이 조금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옐로 카드가 주어졌죠. 이로 인해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10번째 경고를 받게 되면서 하필이면 너무나 기대했던 다음 라운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 결장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본인이 왼쪽 윙백으로 또 나왔다 보니까 수비적인 생각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상대의 측면 공격수의 돌파를 사전 차단하겠다라고 이제 달려들었다가 이제 경고를 범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발렌시아가 계속 공세적으로 나서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위협적인 슈팅 장면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차단되는 장면들이 많았던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30분경에 조금 이제 위협적인 슈팅이 한번 나왔었는데 호세가야가 이제 그 페널티 박스 안으로 전진 패스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두로가 측면으로 내준 거를 이제 리노가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디에고 로페스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순간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다리를 쭉 뻗어서 선방을 해냈죠. 이게 역동작에 걸렸었기 때문에 저는 실점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순발력으로 탁 건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슈팅을 라이코비치가 막았다. 사실 뭐 올 시즌에 무리키 이강인의 이 공격 조합이라든지 특히 뭐 후반기에 이강인 선수의 창의성이라든지 많이 뭐 조명을 했지만 마요르카가 이렇게 좀 일찍 안정적으로 잔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라이코비치의 선방의 지분이 크지 않나. 네, 수비는 라이코비치가 거의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마요르카가 전반 종료 1분 남긴 시점에서 마침내 공격다운 공격이 딱 한 번 나왔어요. 예. 코페테가 이제 전진 패스를 준 걸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컵백 패스를 정말 예술적으로 빈 공간에 줬고요. 여기서 이제 은디아에가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좀 사실 제대로 때렸어야 되는데 좀 빗맞으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톱 클래스의 선수라면 구석으로 정확하게 딱 감아 꽂아 넣는 그런 슈팅이 나오고 뭐 얼마 전에 봤던 쿠보의 골도 그렇게 좀 날카로웠는데 이 은디아의 슈팅은 좀 빗맞기도 했고 뭐 약했고 정면으로 흐르면서 전반전은 0대0으로 끝났어요. 예, 전반전 자체는 이제 발렌시아가 공격을 완전히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요르카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승부수를 던집니다. 은디아에를 빼고 자오메 코스타 전문 왼쪽 윙백을 넣으면서 5-3-2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한 거거든요. 무리키 카데웰의 투톱에 그리고 이제 바바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있고 이제 이강인과 다니가 이제 메찰라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 왼쪽 메잘라가 현재 주 포지션인 것뿐 아니라 자오메 코스타랑도 원래 호흡이 좋았기 때문에 요 교체가 결국엔 후반전에 좀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그래도 일단은 공격이 그렇게까지는 잘 전개되진 않았어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마침내 드리블 능력들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파울을 계속 얻어내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공격다운 공격은 조금 안 나온 장면에서 64분경에 상당히 좋은 패턴의 공격이 나오면서 이제 골이 나오게 된 거였죠. 이 장면 사실 바바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이제 후방에서 공을 받았을 때 잘 버텨줬고 네. 또 연결 패스도 좋았고 후방에서 미드필드를 거쳐 공격으로 이어지는 말씀하신 그 조금 계획된 플레이가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바바가 패스를 준 거를 코페테가 이제 전진 패스 줬고요. 그래서 이제 터치라인에서 볼을 받은 자오메 코스타가 여기 이 패스도 좋았죠. 예, 수비 2명 사이로 패스를 줬고 이를 이제 이강인 선수가 빈 공간으로 들어가서 받아서는 그대로 측면을 파고들다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무리키가 헤딩 슈팅으로 골 넣은 거였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제 무강 라인이 뭐 합작골을 넣기도 했지만 자오메 코스타와 이강인 선수의 합작 플레이도 좋았고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가 이 2명 사이의 공을 받는 순간에도 지체하지 않고 그 흐름을 이어서 템포를 살려가면서 받음과 동시에 가속해서 수비가 따라올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또 크로스 궤적이 뭐 기가 막히게 감겨 들어갔잖아요. 네. 우리 키도 잘 넣긴 했지만 골을 넣고 나서 딱 이강인 선수를 가리켰어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좀 떠먹여준 골이 아니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그 골감음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 무리키 선수가 조금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야돌리드전 멀티골 이후에는 7경기 동안 필드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로나전은 페널티킥 골이었거든요. 예, 사실 뭐 바야돌리드전도 2골 중에 1골은 페널티킥 골이었는데 올 시즌 개인적으로 14호 골이니까 뭐 라리가에서 14골 넣었다. 이랬다면 준수한 기록이긴 한데 후반기에는 좀 많이 기록이 좀 저조해졌고 특히 예. 이제 페널티킥 득점이 많았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이날 5호 도움을 기록하면서 시즌 11호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곧바로 65분경에 카데웨레를 빼고 아브톤 프라츠를 교체 투입시켰고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트윈타워, 카데웨르가 조금 윙포워드라면 공중전에 능한 이제 2명의 스트라이커를 전방 배치하면서 조금 더 이제 직선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이제 역습하겠다는 거였죠. 다급해진 발렌시아가 66분경에 디에고 로페스하고 니코를 빼고 이제 그 카스티오와 클로이베르트를 넣으면서 공격을 조금 더 강화한 겁니다. 예. 왜냐면은 로페스와 카스티오는 같은 자리끼리 바꾼 거지만은 니코는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윙포워드 2명을 투입을 했고 실제로 또 이 교체는 측면 공격에 발렌시아 활기를 좀 만들긴 했어요. 네, 곧바로 이제 그 68분경에
코에이라가 이제 이강인 선수랑 맞부딪히는 장면에서 패스를 빠르게 내줬고요. 여기서 이제 사무 카스티요가 센스 있는 힙 패스를 준 거를 코에이라가 그대로 크로스를 올린 거를 먼 포스트에서 세도에 들어오던 우고드로가 다리를 높게 들어서 논스톱 발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땅을 튀기고서 올라와가지고 제대로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발렌시아가 이제 선수 교체 효과를 계속해서 받고 또 한 번의 이제 교체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76분에 사무엘 리누하고 두로까지 빼고 이제 마리하고 무엇보다 이 베테랑 공격수인 에딘손 카바니가 들어왔고 또 반대로 마요르카는 이제 수비수인 하지 카도니치를 빼고 중앙 미드필드인 모를라네스를 투입하면서 좀 포백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일단은 그거 이 시점에서 센터백을 빼고 미드필더 넣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하치카두니치가 이제 부상이 있었다 보니까 거기다가 현재 그 마요르카가 수비 쪽에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거든요. 예, 센터백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드필드를 투입하면서 바바를 조금 더 내리는 상황이 됐는데 예. 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비가 좀 더 흔들리기도 했어요. 예,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80분경에 클루이베르트가 이제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수비 2명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는 환상적인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걸 또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골라인 바로 앞에서 손끝으로 이렇게 탁 쳐냈었죠. 예, 사실 뭐 이 장면도 실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최근에 특히 마요르카가 뒷심부적으로 골을 내주는 상황들도 많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동점골 내주겠다 뭐 이런 흐름이었고 또 하나 걱정이 됐던 게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날 비도 많이 왔고 초반부터 조금 몸이 힘들어 보였었거든요. 예, 거기다 네. 어깨를 좀 예. 만졌었죠. 그러니까 상대랑 충돌하면서 넘어졌을 때 그때 이제 어깨를 계속 잡고 심지어 그 44분경에 은디아의 슈팅을 막 끌어내고 나서 그때는 넘어진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렇게 쓰러졌었거든요. 예. 어깨를 붙잡고. 그 외에도 발렌시아 선수가 경합할 때 살짝만 조금 부딪혀도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니까 컨디션이 좀 다운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3분에 물론 뭐 굳히기의 의지도 있겠지만 이강인 선수와 다니 로드리게스 두 명의 중앙 메잘라를 빼고 안토니오 산체스와 주젭 가야 이제 안토니오 산체스도 많이 뛸 수 있는 풀백이 가능한 미드필더고 가야는 이제 수비수거든요. 교체를 하면서 굳히기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카바니 선수가 그러니까 두 차례나 이렇게 밀치는 장면이 있었죠. 이 처음에- 빨리 나가라고. 처음에는 이제 두 차례까지는 몰랐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디아카비 선수는 이강인 선수랑 이제 함께 뛸 때도 좀 친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웃으면서 디아카비가 약간 내보내고 이강인 선수도 웃고 있어서 그냥 서로 아는 사이니까 빨리 나가 이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카바니 선수의 표정이 뒤에 딱 보이는데 좀 썩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심이 이강인 선수가 나가는 과정에서 카바니한테 경고를 줬어요. 약간 이제 이 장면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리플레이로 또 라리가 중계에서 보여줬는데 이제 교체 신호가 나왔잖아요. 네. 이때 이강인 선수가 바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양말과 신발을 네. 매무새를 고쳐 신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카바니가 딱 온 거예요. 느낌이. 시간 끌려 그러는구나. 예. 그래서 먼저 가서 밀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걸어 나가는데 또 천천히 걸으니까 또 쫓아서 또 민 거예요. 근데 이게 이강인 선수가 크게 막 휘청이면서 움직이고 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뒤에서 밀었으니까. 뭐 저는 근데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영리하게 플레이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상대의 감정을 조금 그렇죠. 건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옐로 카드 한 장을 이끌어낸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오히려 카바니 선수가 이제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좀 행동을 했어야 하느냐, 많이 좀 예민하지 않느냐, 뭐 이런 좀 느낌이 들었는데 어찌됐거나 좀 아쉬운 장면. 왜냐면 우리가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팀은 아직 잔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우루과이와 월드컵에서 만났고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었는데 또 이제 우루과이와 한국 선수가 또 한 번 라리가에서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루과이 선수들이 조금 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걸로 유명하긴 하죠. 예, 뭐 이낙골이 걱정이 됐어요. 항상 그렇다시피 이 장면 전에도 좀 실점 위기들이 있었고 막판에도 좀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마요르카가 마지막에는 또 교체 선수를 통해서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코스타가 이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무리키가 백패스를 준 걸 다시 이제 산체스가 백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바바가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그 마마르다시빌리 골키퍼가 선방을 한 거였죠. 예, 그러면서 경기는 마요르카가 1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뭐 경기 막판에 좀 추가 시간에 좀 혼전 상황도 있었고 이게 PK가 나올 것 같은 뭐 상황들도 있고 뭐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제 추가 시간 5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라리가의 현지 중계 카메라가 교체됐다가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 나오는 이강인 선수를 좀 계속 오래 잡아주더라고요. 느낌이 좀 오긴 했는데 사실은 또 이강인 선수가 뭐 스페인에도 잘 알려져 있지만 발렌시아 유스 출신으로 또 발렌시아를 네. 떠나서 마요르카에서 이제
포텐이 터졌기 때문에 경기 전에도 많이 이제 화제가 돼서 그래서 보여주는 건가 싶긴 했지만 아니었죠. 역시 이제 이렇게 롱테이크면 MVP다. 근데 MVP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바바의 슈팅 이전까지는 마요르카의 슈팅이 3번이었는데요. 그 3번을 전부 다 이강인 선수가 이끌어낸 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강인 선수 외에는 줄 선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경합할 수 있는 선수 라이코비치 골키퍼 2번의 환상적인 선방을 펼치고. 예, 뭐 사실 무리키 같은 경우에는 골을 넣은 거 외에는 크게 영향력이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이날 발렌시아전 승리의 주역은 이강인 선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쉽게도 이강인 선수가 바르셀로나와 그 빅매치 한국 팬들이 또 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이강인 선수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를 했는데 경고 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사실 뭐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전은 뭐 한국 팬들이 보고 싶은 걸 떠나서요. 많은 스카우트들도 주목할 경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쉽게 됐다라고 할 수 있죠. 예, 5월 29일 월요일 새벽 2시 굉장히 짧은 휴식기 이후 이제 치러야 되는 경기였는데 이강인 선수는 못 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라리가 최종전은 6월 5일 월요일 새벽 2시 마요르카와 라요 바이에카노의 경기인데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더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어요. 뭐 지금 이적을 하더라도 6월 8일과 10일에 장소까지 나왔었잖아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나폴리와 마요르카가 한국 투어 경기를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5월 25일 오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경기 개최를 불허한다라고 하면서 아쉽게도 김민재, 이강인 이 두 선수의 내한 맞대결은 무산이 됐습니다. 아마도 마요르카에서의 마지막 경기는 라요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기레 감독이 이제 이강인을 잔류시켜야 나도 남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둘 다 떠나지 않겠냐 그러면. 그리고 아기레 감독도 지금 MLS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강인 가지고 밑밥을 깐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 경기는 아마 한 경기 정도를 여러분들이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역시 이적설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적 시장이 이제 열리기 직전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뭐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준TV에서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세세하게 체크해보고 또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